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중화국어 독해력 3단계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 영상 보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OT 영상 하나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OT부터 꼭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OT 영상에서 제가 안내드린 바와 같이 그 순서에 맞춰서 독서 지문, 문학 지문 같은 순서로 쭉 저희 한 권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2페이지에 있는 독서 지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들어갑니다. 저희 독서 지문은 항상 본문이나 문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어휘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를 위한 오늘의 어휘부터 잡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어휘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응축이라는 단어인데요. 한 대 엉켜서 굳어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응축시켰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꽉 만들어서 엄청 작게 만든 그런 것들을 응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한 분자 안에 염기성 아미노기와 산성의 카복시기를 가진 유기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해가지고 오히려 단어의 뜻풀이가 더 어렵게 나오는데 그냥 뭐 아미노산 하면은 뭐 하나의 어떤 화합물이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이 첫 강이니까 첫 강부터 시작해서 맨 끝강까지 해서 여러 가지 어휘들을 같이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어휘들을 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된다거나 따로 정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나올 때마다 저랑 같이 그냥 구경한다라는 느낌으로 자꾸 눈에 익히다 보면 한 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휘력은 어마어마하게 향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봐주세요. 자, 세 번째 단어입니다. 함유라는 단어는요.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때 함유한다. 뭐 실제 포도를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다음에 결합이라는 거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서 하나가 됐을 때 결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중화제라는 거는 여러분들 미용실에서 파마할 때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요. 마지막으로 바르는 약을 중화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 단어는 산화제. 산화제라는 거는 산화작용을 일으켜주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낭이라는 거는 내피 안에서 털뿌리를 싸고 털에 영향을 맡아주는 주머니. 그러니까 우리 두피나 뭐 이런 피부에 있는 모낭을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염료라는 거는 염색을 하는 데 쓰이는 물질을 염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뭔가 파마를 하고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지문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어휘를 가지고 저희 독심술 1단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저희 독심술 1단계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주어진 지문에 화제를 체크하고 출제자가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지문을 다루겠구나 정도를 빠르게 캐치하는 단계가 저희 1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화제 체크는 어떻게 하느냐?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한 단락을 쭉 읽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한 단락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두세 문장 정도를 빠르게 읽어서 이 지문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구나 정도의 화제를 체크하는 단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케라틴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과정과도 연관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저희 문장에 보시면 케라틴이라는 애가 가장 중심 화제라는 건 중심 재재라는 것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머리카락이 자라는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는 저희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항상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오래된 세포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두피에서 자라는 새로운 세포로 인해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오래된 세포는 응축되면서 케라틴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 새로운 세포가 죽은 세포를 밀어 올리는 과정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화제 제시 부분에서는 뭐 해주고 있느냐?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케라틴이라는 물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죽은 세포를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문의 화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어디로 가야 되냐? 지문을 계속 읽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문을 읽을 때 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를 어디서 잡는다? 문제로 가서 잡는다. 그래서 저희는 발문을 체크하러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부터 어떤 문제를 주어졌는지를 보면 윗글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를 묻고 있습니다. 표제와 부제라는 건 결국에는 글의 제목과 소제목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자, 결국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글의 주제를 묻고 있는 가장 큰 주제를 묻고 있는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제 문제는요. 다른 문제들 다 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답을 고를 수 있게
묻게 되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먼저 안 풀으셔도 되고요. 맨 마지막에 얻어먹는 느낌으로 보너스 문제 느낌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 자, 그럼 2번을 가볼까요?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A, B, C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해서 봤더니 A는 뭐다? 새로운 세포가 죽은 세포를 밀어 올리는 과정. 이거 봤더니 방금 우리 화제 체크 부분에서 새로운 세포가 죽은 세포를 밀어 올리면서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걸 설명해 줬잖아요. 그거 지금 묻고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라는데 이는 황결합과 관련이 있고 모낭의 모양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 글은 뭔가 머리카락을 자라내는 과정이랑 그다음에 고든머리, 곱슬머리, 황결합, 모낭의 모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지문이겠구나 정도의 조합을 문제로부터 정보를 얻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배경 지식을 쌓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얘는 지문을 읽고 나서 보기 박스에 나와 있는 이 분석 내용을 적용해가지고 풀어내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윗글과 보기를 미루어 출연한 내용 해가지고 그림 박스를 하나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자료를 하나 준 적용 문제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자, 보기에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음은 파마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은 파마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겠구나. 더 부가해서 말하자면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에 파마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부분 읽고 바로 와서 해결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4번 문제 보시면 윗글과 관련하여 보기의 사례를 해석하래요. 자, 보기의 사례라는 것도 추가 자료를 주고 이거에 적용해가지고 분석해보라는 적용 문제인데 자, 보기 박스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번에는 검은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생각나시나요? 3번 문제는 파마와 관련된 문제. 4번 문제는 염색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럼 내가 지문을 읽을 때 파마 관련된 문제 부분 봤으면 3번 와서 풀고 염색 관련된 내용을 봤으면 4번으로 와서 바로 풀어야겠다라고 순서를 조금 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지문은 파마 그리고 염색 등등과 관련된 지문이겠구나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희 문제 4개 발문 형태를 봤으니까 2단계 들어갑니다. 2단계가 보다 문제풀이 순서 정하기예요. 자, 문제풀이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1, 2, 3, 4번 중에 일단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 지문에 나와 있는 핵심 화제, 핵심 제재를 그대로 하나씩 묻고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순서대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제, 그러니까 표제와 부제 문제를 마지막 얻어올리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보 잡았으면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지문 독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여기까지 읽었죠? 케라틴,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뭐 죽은 그 세포들을 밀어 올리는 과정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난다 라는 정보 확인했고 계속 가볼게요. 케라틴은 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 시스틴은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이 황결합, 즉 SS 결합을 한 결과물이다. 여러분 맨 처음에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줬고 다시 설명합니다. 케라틴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자, 이 시스틴은 뭐다?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이 황결합을 이룬 상태다. 라는 설명까지 줬어요. 자, 그 다음 머리카락이 일정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머리카락 속에 황원자들이 결합했기 때문이고 여기에 파마의 원리가 숨어 있다. 여러분 이 문단 뭐에 대한 지문? 파마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가 떠오르셔야 돼요. 몇 번? 3번 문제죠. 그러면 이 단락을 읽고 내가 파마와 관련된 정보를 얻은 다음에 문제로 가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겠구나 생각하셔야겠죠. 계속합니다. 파마약에는 이 원자들의 결합을 끊을 수 있는 수소 성분이 들어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뭔가 문제를 봤는데 특히나 이렇게 뭔가 과학, 기술 제재 문제를 봤을 때는 항상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원리가 나왔을 때는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보이게 체크를 하면서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지금부터 그래서 체크하면서 읽을 건데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수소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출발을 했어요. 자, 이 황결합을 끊어주는 수소 결합, 수소 성분 들어있는데, 자, 이 수소 성분이 뭘 해준다? 시스틴을 다시 시스테인으로
분류해준다, 분리해준다, 나눠준다.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봉에 감고 그 다음에 봉에 감은 상태에서 뭐 한다? 중화제라고 불리는 산화제를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수소가 떨어져 나가서 그 다음 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다시 SS 결합 상태가 된다. 자,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 머리카락 시스틴이 SS 결합을 가지고 있었어요. SS 결합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원자들을, 그러니까 이 SS 결합을 끊을 수 있는 수소 성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을 끊어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끊어주면 끊어준 상태에서 끊어진 그 머리카락을 봉에 감아주고 감아준 머리카락에 뭘 뿌린다? 중화제를 뿌려주면 그러면 다시 거기에서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 다시 원래 결합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것까지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봉 모양대로 구부러진 머리카락이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뽀글뽀글 파마, 컬이 나온다라는 거고 반대로 황결합을 끊은 상태에서 머리를 편 모양으로 다시 황결합을 시키면 곱슬머리를 고든머리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도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해줬네요. 자, 이 정도 읽었으면 파마의 원리를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 3번으로 바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파마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화학 반응 보시면 이렇게 SS 결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수소 넣어줬고 그래서 이제 그 쭉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1에서 수소 성분이 들어있는 파마약을 사용해서 황결합을 끊어냈을 것이다. 맞죠? 원래는 SS 결합 상태였는데 수소 성분 넣어가지고 이들을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2번. 1의 과정을 통해 머리카락은 시스틴이 아닌 시스테인 상태가 됐을 것이다. 그렇죠? 적절하고 그 다음에 3번. 2의 과정에서 머리카락을 봉에 감아서 구부러진 모양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쵸? 얘네들을 시스테인 상태로 분리한 다음에 머리카락을 봉에 감고 그 다음에 중화제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그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수소가 다시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아 산화제를 발랐을 것이다. 그렇죠? 산화제 넣어가지고 다시 수소를 떨어뜨리면서 다시 SS 결합 상태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선지 볼까요? 3의 과정에서 다시 황결합을 끊어내면서 파마의 상태를 유지하게 했을 것이다. 자, 끊어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수소 성분을 떨어지게 만들면서 다시 SS 결합이 되도록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끊어낸다라고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3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그럼 바로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슬머리와 고든머리의 차이도 황결합과 관련이 있다라고 던졌어요. 아, 그러면 이번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곱슬머리와 고든머리의 차이를 설명하는 문단이겠구나 생각해 주시고 자, 이게 뭐랑 관련이 있다? 황결합과 관련이 있대요. 우리 아까 방금 전 문단에서도 파마를 하는 그 과정에서 SS 결합, 황결합을 끊고 다시 연결해주고 이거 설명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련이 있대요. 곱슬머리는 SS 결합이 어긋나 있고 직모는 이 결합이 반듯하게 되어 있다. 이 SS 결합에 따라서 곱슬머리인지 직모인지를 구분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다음 곱슬머리와 고든머리 결정지는 또 하나의 차이는 뭐다? 머리카락에 뿌리가 숨어있는 모낭의 모양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낭의 모양이 동그라면 고든머리, 눌려있으면 곱슬머리. 다시 말해 곱슬머리는 처음부터 눌린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뒤틀려 나오기 때문에 모발이 구부러지는 것이다. 실제로 고든머리와 곱슬머리의 단면을 살펴보면 고든머리는 원, 곱슬머리는 타원형에 가깝다. 자, 정리해볼까요?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다? 곱슬머리와 고든머리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황결합 형태, 두 번째는 모낭의 모양을 꼽고 있죠. 자, 마지막 문단 가봅니다. 마지막 문단, 염색 역시 이번에는 염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도 파마와 마찬가지로 화학적 원리를 이용을 하는데 모발은 모표피, 모피질, 머리카락의 심인 모수질로 구성되어 있고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염료를 함유한 암모니아로 모표피를 잘게 쪼개야 된다. 자, 이번에 원리 다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 잡아주셔야 되죠? 맨 처음에 뭐 한다? 염료를 함유한 암모니아로 뭐 한다? 모표피를 잘게 쪼개준대요. 가장 먼저 하는 일. 자, 그 다음
과산화수소를 통해서 쪼개진 모표피 사이로 모피질의 멜라닌 색소를 파괴한대요. 자, 이번에는 과산화수소를 가지고 모피질의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 자,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 파괴해서 본래의 머리카락 색을 지워주면 그러면 멜라닌 색소가 파괴된 자리에 염료가 들어가는데 이때 모발의 케라틴에 염료 분자가 잡히면서 그 크기가 커진다. 그 결과 염료가 머리카락 밖으로 빠져나기 어려워지면서 염색이 된다. 자, 염료가 들어가서 케라틴에 염료 분자가 잡히면서 덩어리가 커지고 그 결과 염색이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네요. 자, 요 정도 다 잡았고, 즉 우리는 케라틴의 화학적 구조를 이용해 원하는 대로 머리카락의 모양과 색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문장은요, 저희 거의 한 지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케라틴을 가지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케라틴이라는 걸 이용해서 뭘 한다? 모양과 색을 바꿀 수 있는 거에 대한 지문을 지금 쭉 읽어드려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지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관련 문제 더 풀러 가볼게요. 자, 우선 방금 염색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4번 문제 바로 염색과 관련된 문제 가서 풀어볼까요? 검은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하기 위해서 검은 머리가 밝은 발색으로 바뀌었다. 1시간이 지나자. 이런 사례를 줬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부터 약품에는 갈색 염료와 함께 암모니아와 과산화수소가 함유되어 있었군. 그쵸? 우리 일단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암모니아로 저희 지문에서 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암모니아로 모표피를 쪼개는 일,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가지고 염료 넣는 일까지 줬으니까 얘 적절한 선택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염료가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암모니아가 먼저 모표피를 잘게 쪼갰겠군. 그쵸?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과산화수소가 모피질의 멜라닌 색소를 파괴한 자리로 갈색 염료가 들어갔겠군. 마찬가지 그대로 나왔던 단계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4번 갈색 염료 분자가 모수질에 자리 잡으면서 크기가 줄어들었겠군. 뭐라 그랬어요? 아까 크기가 더 커져가지고 더 커지면서 그게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색깔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선지도 볼까요? 염료가 머리카락 안에 갇히게 되면서 머리카락 색이 갈색으로 바뀌었군.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3번 파마와 관련된 문제 봤고 4번 염색과 관련된 문제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2번 해결하러 가볼게요. 자, ABC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보시면 1번 A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바깥세포가 케라틴으로 변하는 것을 가리키는군. 그쵸? 죽은 세포가 점점 이렇게 가가지고 머리카락이 자라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A의 죽은 세포가 바로 케라틴에 해당하겠군. 적절한 설명. 3번 B가 어긋날 경우 곱슬머리를 유지하게 되겠군. 아까 우리 곱슬머리와 직모의 차이 그 두 가지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황결합과 모낭의 모양을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얘가 그 결합이 어긋날 경우에는 곱슬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적절한 설명이 되겠고, 4번 B가 반듯하게 되어 있다면 고든머리겠군. 적절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보시면 C로 볼 때 머리카락의 단면이 타원형에 가깝다면 고든머리가 되겠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타원형 같은 경우에는 고든머리가 아니라 곱슬머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 3번, 4번 지문에 나온 내용 차근차근 하나씩 짝 지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됐고, 자, 그럼 마지막 1번 문제 해결하러 가볼게요. 얘는 보너스 문제, 얻어먹는 문제로 가봅니다. 표제와 부제, 그러니까 결국 주제 문제인데요. 관련된 가장 적절한 선지는 몇 번 선지? 3번이 되겠네요. 머리카락의 변신을 돕는 케라틴, 기능과 역할. 여기서 말하는 변신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뭐 파마와 염색, 그리고 뭐 곱슬머리, 직모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지문, 케라틴과 관련된 지문과 문제 4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저희 강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문 읽고 문제 풀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부터 영상 보면서 마지막 강 완강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제가 잠깐 정지 시간 드릴 거예요. 정지 시간 딱 드리면 정말 긴 시간 아니에요.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투자해서 우리가 방금 본 지문에
아주 간략한 요약 정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 문장 찾아주셔도 좋고요. 중심 문장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중심 단어, 중심 키워드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일단 요약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요약 가보겠습니다. 정지 버튼 누를게요. 자, 요약 다 해보셨죠? 그냥 저의 설명 들으시면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요약을 해보시고 요약을 한 거랑 제가 정리해드린 거랑 비교해 가면서 그 실력이 차곡차곡 붙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요약 연습을 하면서 강의를 따라오는 친구들이랑 요약 연습 귀찮아서 안 할래요 선생님 하고 안 하고 가는 친구들이랑 한 권이 끝났을 때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약 같이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이에요. 케라틴으로 이루어진 머리카락이라고 케라틴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첫 번째 문단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케라틴을 이용한 파마의 원리 굉장히 상세하게 쭉쭉쭉 어떻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설명해 줬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곱슬머리와 고든머리의 차이를 일으키는 두 가지 원인으로 황결합과 모낭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케라틴을 이용한 염색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었던 문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강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저희 긴 강의가 아니고 되게 짧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 같이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같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